안녕하세요. 더모토의 최용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방정의 이재림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 봤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 중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 과연 지금이 바이크를 사야 할 때인가 아닌가? 경제가 어렵다,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뭐 위축됐다 막 하는데, 또 사실 브랜드들은 세일하고 네. 중고 뭐 가격 되게 낮아졌고 엄청 많아, 살 건 많아. 근데 과연 지금이 바이크를 사야 할 때인가 아닌가? 산다면은 뭘 사야 좋을지도 그렇지. 네. 알려주세요. 네. 지금 바이크를 산다는 사람이 근데 많지는 않아. 오히려 제 주변에도 내놨는데도 입질 하나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중고시장도 완전히 전멸했다고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사람들, 네.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산 가격과 뭐 비례해가지고 감가를 생각해서 올린 가격을 네네. 못 받는 거지. 네. 근데 모든 물건은 싸면 팔려. 가격 앞에 장사 없죠. 시세가 1,000만 원이면 900에 올리면 바로 팔리는 거고, 800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네. 바이크를 사거나 아니면 뭐 기변을 하거나 그런 걸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 안 좋고 어려우니까 바이크를 팔고 아껴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소비를 촉진해서 다시 경제를 돌려야 된다라는 거는 약간 부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장 적절한 프로모션과 낮은 중고 시세나 이런 걸 이용해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바이크를 한번 사보자. 네. 그 취지인데, 지금 가격이 낮아지고 프로모션을 하고 뭐 이런 이유는 다 너무 바이크가 많아서요. 바이크가 많아. 남았어. 지금 이제 2025년이니까 네. 보통 유럽제 브랜드들은 연식 변경이 여름에 돼. 2024년 8월 생산분부터는 25년식인 거예요. 그게 24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만들어져서 뭐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은 25년식인 거지. 네. 그래서 예전에 뭐 BMW나 두카티나 이런 모델들은 24년 10월 달에 25년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일제 브랜드들은 10월 달 넘어서부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식 변경이 있는데, 지금 25년식 뿐만 아니라 24년식, 예. 또 어떤 것들은 23년식, 22년식도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 KTM 390 어드벤처 2022년식 같은 경우가 945만 원이었는데 지금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30%네. 30%. 여기 뭐 홈페이지 같은 데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정리가 잘 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22년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그냥 가격 깎아줄게 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차량 금액 할인은 245만 원 정도 해주는 거고, 이제 퀵 시프트 플러스, 이게 뭐 순정 옵션인데 35만 원 정도를 추가해야지 달 수 있는 옵션인데, 그거 그냥 달아줄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2,8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살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근데 또 23년식 390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할인폭이 조금 낮죠. 그래서 얘네는 74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 그래서 390 어드벤처나 뭐 390 RC 390, 390 듀크, 그리고 뭐 이 뭐야 23년식 KTM 125 듀크 같은 경우에는 665만 원인데 480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냥 차량 금액 할인 185만 원 할인해 줌. 자,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1290 슈퍼 어드벤처 R 뭐 이런 애들 3,500만 원짜리는 3,150만 원에 파는데, 이거는 차량 금액 할인 10% 해가지고 3,500만 원, 아니 350만 원 할인해주고 300만 원어치 상품권, 이게 순정 옵션이나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품권에다가 테크팩, 이 115만 원짜리인데 이거 그러니까 옵션 추가하는 무슨 라이딩 모드 그런 거 더 이제 퀵시프터 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765만 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차가 3,500만 원이지만 내는 돈은 3,150만 원이면은 차를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권이랑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765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본다. 그럼 굉장히 사기 좋은 때인 거잖아요. 너무 좋죠. 3,500만 원 이 역대급 아니에요, 진짜? 역대급이지. 3,500만 원짜리 신차 사서 테크팩 달고 해가지고 3,600 얼마에다가 또 옵션 몇 개 더 추가해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주고 산 사람들보다는 지금 3,000만 원 초반 주고 사는 것이 낫다. 근데 KTM이 원래 이렇게 연말이 아니어도 할인이 좀 있었던 브랜드인가요? 아, 원래 그런 할인을 많이 하는 브랜드는 아니었죠. 근데 이게 작년 말, 작년 초, 네. 여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때부터 좀 할인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죠. 코로나를 전후로 하면서부터 엔두로 모델들이 굉장히 안 팔렸어요. 대수가 안 나왔어요. 예전에 한때 뭐 그 우리나라에서 엔두로 바이크들이 1년에 150대, 200대 가까이 신차가 출고가 되는 기현상이 생겼었는데 네. 지금은 뭐 허스크바나 KTM, 가스가스, 뭐 베타, 쉐리코 다 합쳐도 100대가 안 되는 것 같은 뇌피셜. 이게 일단 신차가 너무 비싸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거의 뭐 1,700만 원, 1,800만 원. 예전에 1,300만 원도 1,400만 원도 비싼 금액이었는데 네. 이게 한 3년 만에 1,800이 돼버리면 아니 번호판도 안 달리는 엔두로 바이크를 그리고 이게 150 2T나 이게 뭐 500 4T나 엔진만 다르고 프레임 서스펜션 다 똑같아. 그리고 별 차이가 없어. 똑같이 번호판 없고 약간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거를 모델을 뭐 배기량이나 투티포티를 결정하고 뭐 그러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걸 사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감가는 또 굉장히 세죠. 지금 2020년식이나 뭐 그런 투티 300 그런 엔드로 컴피티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 시세가 한 500? 그나마 깨끗한 거 얼마 안 탄 거, 몇천 킬로 안 탄 거, 아니 5천 킬로 미만 탄 거. 한 600이면 살 것 같아. 와. 근데 10,000킬로쯤 탔다. 근데 좀 코로나 때 열심히 타시고 하는 분들 보면 한 2년 타면 엔드로지만 10,000킬로를 타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도 중고시세 300만 원. 3, 4년 됐는데 4, 5년 됐는데 중고시세가 이게 뭐 5분의 1 가격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신차를 1,700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빡세게 타고 났더니 중고 시세가 600, 700, 1,000만 원이 그냥 부러져. 두카티 3,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사자마자 바로 1,000만 원 부러져서 중고 시세가 2,000만 원 되는 것과 1,700짜리 사가지고 그렇죠. 1년 만에 중고 시세가 800만 원이 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자, 그런 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사기 좋을 때. 그리고 또 KTM 같은 경우에는 엔두로 모델이 150 EXC 2T 150cc 모델인데 21년식 재고가 있어요. 21년식이요? 21년식. 21% 할인해준대. 그래서 260만 원. 그래서 프로모션 가격 960만 원에 신차를 살 수 있다. 근데 2T 150, 125 이런 거 신차는 네. 그걸 신차로 사는 사람은 이런 재고차를 나밖에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14년도 13년도 말에 12년식 2T 125를 박스 까고 그때는 왜 그러신 거예요? 예. 그냥 할인이 아니 커서? 제값 다 주고 사고 신차 금액 다 주고 사고 그냥 옵션도 눈탱이 맞아가지고 다 주고 사고 나는 이 옵션 안 산다고 그랬는데 다 붙여갖고 와가지고 그냥 달아왔으니까 그냥 돈 줘요라고 해버리고 나는 그런 것도 다 사주는 슈퍼 호구였지. 신차 1,200만 원에다가 옵션 가격 뭐 280만 원 붙여가지고 1,400만 원에 그것도 125cc 많이는 타셨어요? 잠깐만 1,200만 원이었는데 1년 뒤에 중고 시세해서 600만 원을 올렸는데 안 팔리더라고. 그래서 550에 아는 동생한테 팔았어. 대박. 자, 그래서 이런 바이크들이 신차로 안 팔린다. 나처럼 사본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기 때문이지. 야, 이건 몇 년 지나도 안 팔리겠는데. 그럼 편집장님은 이 중에서 그레엄에도 추천하는 두 대만 뽑아주시면 뭐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KTM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 얘기했던 390 어드벤처. 390 어드벤처 22년식, 뭐 23년식 뭐 좀 다르다고 뭐 하는데 뭐 외형상은 크게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예.
일단 어드벤처 주행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오래 타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약간의 그 통계가 나왔죠. 자, 오버리터급은 아니다. 아무리 내가 피지컬이 좋고 내가 파이팅이 있고 열정이 있고 돈이 많고 뭐 내가 경력이 뭘 했고 해도 어드벤처 바이크가 오버리터급이 된다라면 일단 너무 힘들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힘도 세고 바이크가 내가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미들급 1000cc 미만이 그나마 다룰 수 있고 내가 뭔가 해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 1200cc는 타야지. 그렇죠. 내가 창피하게 뭐 600cc나 탈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고 그 허세를 이용해서 잘 먹고 살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렸고 약간 그런 기현상. 우리나라는 뭐 S클래스 7시리즈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엄청 팔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마저도 2024년 통계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지. 너무 불경기라서. 너무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실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고 뭐 장거리도 갈 수 있고 편하게 탈 수 있고 어드벤처 주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390 어드벤처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뭐 허스크바나도 있고 혼다, 스즈키, 뭐 BMW 다 있는데 KTM은 누가 뭐래도 오프로드 전문 브랜드예요. 오프로드를 달리는 데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노하우와 거기에 그런 설계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를 뭐 저 돈이면은 뭘 사가지고 뭐 바꾸고 뭐 해서 하면 되지 라고 하고 있는데 KTM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사서 타면 되거든. 내가 가끔 내가 어떨까 그때 테네레 시승계획 올렸는데 어떤 분이 트렌잘프에다가 뭐 바꾸고 하는 게서 타면 테네레보다 훨씬 더 싸고 더 좋다라고 하는데 그냥 사서 타는 것과 사서 뭐 바꾸고 해서 똑같다. 이런 거 약간 논점이 다른 거죠. 마치 누구를 데려다가 뭐 훈련시키고 뭐 가르치고 뭐 해가지고 이 일을 시키는 것보다 그냥 할 수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이 일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급여가 똑같다면. 내 수고가 줄어드는데. 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390 어드벤처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그리고 연식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네? 어차피 산에 가서 넘어질 거?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390 어드벤처 22년식을 700만 원 정도에 사서 뭐 헬멧 사고 뭐 보호대 사고 뭐 하고 뭐 핸드폰 거치대 달고 뭐 그렇게 하고 가방 하나 달고 그래서 나중에 중고로 되팔 때도 어차피 이미 알려졌으니까 내가 산에 가서 좌우궁 막 한참 타고 팔아도 한 450에서 500은 받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연식으로 치면은 4, 5년, 5, 6년 묵은 건데 200만 원 정도 감가? 이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90 어드벤처를 굉장히 약간 추천?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리고 이제 890 어드벤처도 상당히 괜찮은데 이거는 뭐 1950짜리를 1600에 판다든지 그래서 한 또 뭐 테크팩 옵션 주고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890 어드벤처 23년식 21년식도 있네. 그러니까요. 890 어드벤처 21년식, 22년식, 23년식 다 있는데 890 어드벤처 21년식은 1600만 원이네. 가격이 근데 23년식은 2000만 원이야. 근데 가격이 올랐는데 할인폭이 좀 더 넓어. 근데 23년식은 뭐 히팅 그립이랑 뭐 그런 옵션을 좀 더 붙여주는 거고. 근데 기왕이면 어드벤처 R이 낫지 않을까. 근데 어드벤처 R 같은 경우에는 할인은 따로 특별히 안 해주는데 DPMS랑 히팅 그립, 케이스 캐리어랑 테크팩 그런 옵션, 순정 옵션, 사야 되는 순정 옵션을 그냥 붙여주겠다. 334만 5천 원어치 붙여줄게. 대신 2,480만 원 제값 주고 사. 그래서 요거는 그닥 지금 요런 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890 어드벤처 R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트것도 많이 높고 서스펜션도 훨씬 더 고사양이라서 정말 제대로 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무기지만 시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피지컬이 좀 내가 아쉽다 그러면은
절대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오히려 21년식 80 어드벤처를 사서 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종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두 종 이렇게. 그리고 지금 KTM 얘기가 먼저 나와서 그러는데 2025년에도 혜택이 되게 많이 이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재고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KTM 바이크를 사고 싶다. 지금이 가장 적기다. 근데 이게 물론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고 남을 만큼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드벤처 바이크를 타고 싶다. 그러면 빨리 KTM 가까운 딜러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KTM뿐만 아니라 허스크바나도 조금 있죠. 허스크바나도 같은 계열사고 필렌 시리즈 온로드 바이크를 많이 이렇게 밀었는데 지금 801 필렌이 있고 401이 있고 뭐 다 이제 모델 체인지 된 풀 체인지 된 401, 801이 있고 풀 체인지 전 모델 이전 연식 23년식, 22년식 401과 그리고 250, 125가 있어요. 근데 125랑 250이랑 401이랑 프레임이 같아. 크기가 똑같아. 엔진만 달라. 그러면 만약에 뭘 살 거야? 401 사야죠. 그렇지. 가격 차이가 그렇게 엄청 크지도 않거든. 엔진 배기량만 있고. 근데 이거는 그 본사의 밀어내기에 피해자인 거죠,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포르쉐 같은 경우는 파나메라나 카이엔이 잘 팔리다 보니까 911을 팔게 하기 위해서 어떤 카이엔 스탁을 하나 더 가져가려면은 카이엔 스탁 3대 가져가려고 하면은 911을 하나 가져가라. 이렇게 좀 덤핑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묶어가지고 딜러들한테 넘기는 매기기. 거. 약간 일종의 강매지. 강매. 그렇죠. 당연히 모터사이클 쪽에도 많이 있죠. 제조사에서 그런 밀어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허스크바나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 태국 뭐 그런 데를 위해서 125랑 250을 개발하고 유럽에서도 250, 125가 좀 팔렸고 애들한테. 그러니까 야 니네 한국도 이제 좀 큰 시장이니까 125, 250 많이 팔리겠네. 빨리 가져가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시장은 아니죠. 어차피 이종 소형 면허가 있으면 250 이상 탈 수 있으니까 250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외국처럼 뭐 A2, A1 라이센스 그런 거 해가지고 마력으로 면허 체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배기량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종 소형을 따면 그냥 250 이상이면 타면 되니까 250 모델이 큰 메리트가 없고 그리고 그 언더면 125인데 이거 600만 원, 700만 원 뭐 그렇게 비싸게 주고 125 이 모델을 살까? 안 사지. 그냥 125를 타려면 난 입문자니까 싸니까 싼 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뭐 부캐너 뭐 이런 거 이탈젠 뭐 이런 거 조그만 거 사가지고 좀 타다가 이정소형 따자마자 바로 이제 400cc, 500cc, 600cc 올라가야 되는데 굳이 125, 250을 거치지 않지.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수입사가 모르고 있을까? 알겠지. 모르고 있다면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125, 250이 안 팔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무능한 거야. 일 똑바로 안 한 거야. 일 안 한 거고 아예 관심도 없고 이쪽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지. 아니 그거는 상식이잖아. 바이크 타는 사람들 다 그냥 주변에 한두 명만 있어도 다 알겠다. 바로 물어봐도 그냥 당연히 401 사면 되지 왜 125, 250을 왜 사. 그러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본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받았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 근데 그 양을 줄여야지. 싸우든지 물어뜯든지 뭐 울든지 때를 쓰든지 배를 째든지 그거를 최소로 해야지 회사가 돌아가고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억지로 밀어내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받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받았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내가 그런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남기고라도 빨리 뿌려야지.
그러면 지금 허스크바나는 125가 거의 뭐 악성 재고처럼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지금 홈페이지나 그런 데서는 이제 예전에는 꽤 그런 프로모션을 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안 올라온 걸로 봐서 지금 안 남아 있다기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처치한 것 같은데. 나의 뇌피셜. 이건 내 뇌피셜이에요.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요. 다른 나라 제3국으로 뭐 보낸다거나 이런 거요? 그것도 그게 방법이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많이 아니 반대로 많이 하는 거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두카티에서 그때 어떤 기종이었지? 뭐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그 주문이 들어오는데 못 땡겨오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그거를 다른 나라 거를 우리나라로 땡겼던 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도 되겠지. 네, 물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컨테이너가 계속 들어오는데 얘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그러면 백쉽 한다고 배를 돌려보낸다고. 근데 이게 돌려보내는 게 본국으로 떠나온 항구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떠 있는 거지. 컨테이너째로 바다 어딘가에 떠 있거나 어디에서 이렇게 계속 배를 갈아타면서 주인을 찾는 그런 것만 하는 브로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되게 잠깐 나오고 말고 하는 그런 뭐 100대, 200대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풀리는 네. 그런 기종들이 몇 대 있었는데 꽤 있었지. 그런 병행 수입되는 그런 제품들이 그런 것들이 물건들이 있는 거지. 단종 처리돼가지고 저기 어디 무슨 뭐 미국 어딘가로 많이 팔려갔는데 여기서 그냥 안 팔려. 연식 묵었어. 네.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컨테이너 째로 컨테이너에 쭉 하면은 24대 들어가는데 이 24대 째로 1억에 사실래요? 뭐 그런 거지. 안 팔리네. 그러면 8천에 사실래요? 안에 그냥 오토바이가 한 20몇 대 들어 있어요. 이야. 사실래요? 럭키박스네. 약간 그런 브로커도 있고 그런 것만 찾는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꽤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증 같은 거나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나라에 들어가서 시장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최후의 수단 같은 거죠. 그런 방법도 있다. 궁금하네. 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125, 250들 재고가 좀 많이 있었는데 뭐 홈페이지나 뭐 인스타나 그런데 봤는데도 그런 게 안 올라와 있네. 그래서 다 팔았나? 치웠나? 아니면 어떻게 했나? 아니면 뭐 누겼나? 버렸나? 뭐 이거는 다 지금 제가 한 말은 뇌피셜이에요. 아무튼 근데 일단 허스크바나 뭐 250이나 401 이런 것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딜러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401을 추천하세요? 401 신형이 구형보다 좀 더 안락해지고 좀 더 예쁘고 괜찮아졌어. 그리고 801도 탔었는데 801 그러니까 701, 401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701은 완전 비추였어요. 너무 얇고 너무 고회전이고 그냥 직발에서 빡 달리는 거 그 순간만 재밌고 나머지는 불편해. 너무 높고 얇고 그리고 약간 생긴 게 실제로 보면 그 굴곡이 연료탱크의 굴곡이 약간 느끼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801은 굉장히 다듬어져서 훨씬 좋게 느껴져서 701, 401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401이었는데 뭐 100이랑 가격 그런 걸 떠나서 801, 401이랑 했을 때는 801, 801이 근데 배기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401은 근데 입문자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타도 되게 좋은 바이크고 이전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약간 추천하는 모델. 자, 허스크바나도 엔두로 모델들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애초에 많이 안 들어왔거든. 하도 안 팔리니까. 그래서 너무 비싸. 그래서 예전에 정 안 돼서 약간 몇 대 인증 받아가지고 판 달아가지고 이렇게 또 해봤는데 그것도 재미없고 그 차들 뭐 번호판 등록이 가능한 거의 뭐 대한민국 건국 이래 마지막 번호판 달린 판디로다 뭐 해가지고 좀 더 비싸게 거래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글쎄 자 일단 허스크바나는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401 신형, 801 신형은 탈만하다. 그리고 근데 이게 공식 홈페이지나 그런 데는 없는데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 보니까 좀 약간 할인해서 파는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스파르트 125가 이것도 30%다. 23년식 신차 30% 할인해가지고 500만 원. 633인데 500. 근데 633. 자, 근데 신차가 633이란 말이지? 그러면 401은 얼마야? 401은 899네. 24년식이. 자, 이렇다는 거는 9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차이인 거잖아요. 신차로 봤을 때.
그러니까 메리트가 확 떨어지는 거지. 900만 원이면 401 24년식 신차를 살 수 있는데 655만 원을 주고 125를 사겠냐고. 앞자리가 그래서 너무 크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다. 노드는 역시 예상대로 이 익스페디션은 큰일 났네. 서스펜션도 더 좋고 좀 더 크고 또 그래픽 같은 거 좀 더 들어가서 뭐 예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서스펜션은 구형도 그러니까 그냥 노멀도 나쁘지 않았고 좀 더 트래블 길고 뭐 그래서 더 좋아. 근데 그만큼 더 시트코가 높아졌지. 그래서 이거는 키 180 미만 구입 금지 약간 뭐 그런 느낌이요.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더 고사양들이 나오는 게 뭐 데저트 두카티 데저트 X 랠리 같은 것들도 서스펜션 더 좋은 거 들어가고 시트고 뭐 랠리 시트 더 높고 그런 만큼 높아진단 말이야. 다리가 안 닿아. 못 타. 비현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다룰 수 있는 좀 낮은 배기량. 그래서 390 어드벤처를 추천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러네요. 다루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맨날 이리저리 뿌개 먹기만 하는 1000cc에 육박하는 890, 901, 뭐 9399 뭐 그런 것보다는 390이 낫다는 거지. 아니면 660이 낫다는 거지. 아니면 하다못해 NT500X 같은 혼다. 아니면 그래 좀 높게 치면 혼다 트렌즈알프 750도 괜찮은 거고. 자 그렇다. 그러면 혼다 얘기 나온 김에 혼다도 한번 볼까요? 혼다도 혼다 뭐가 많더라고요. 뭐가 많더라고. 혼다가 어디 갔지? 없어서 못 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 없어서 못 파는 기종들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생긴 차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혼다 프로모션 OBD1 클리어런스 프로모션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OBD2 -1 클리어런스면 OBD2-1 그러니까 OBD 지금 2-2나 뭐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그러니까 유로 5 모델인 것 같아. 그래서 썩 보면 트렌즈알프 23년식 뭐 24개월 무이자 또는 100만 원 할인 뭐 태기를 하든가 한 다음에 투어 지원금 150만 원. 이게 요즘에 약간 말장난인데 브랜드들이 그러게요. 할인 판매가 아니라 투어 지원금, 뭐 취등록세 지원, 면허 뭐 취득 지원금 뭐 그런 걸로 약간 포장을 하죠. 이게 뭐 법을 피하려는 건가요? 법망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뭐 법 같은 건 알지 못하지만 그냥 대놓고 본사나 이런 데에서 뭐 가격을 깎아준다라고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통신사들도 핸드폰 얼마 할인 그게 아니라 뭔가 지원금이라고 하잖아요. 지원금. 그런가 보다. 통신 이용 지원금. 그게 말장난이지 뭐. 이게 그런데 카드 할부로 뭐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 24년식이네. 근데 뭐 골드윙부터 해가지고 레벨 1100, 뭐 트렌즈알프, CB750 호넷, CL500, 레브로100도 있네. 그러니까요. CB300R 같은 것들도 있고. 몇 대 없는 걸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CB300R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고 있을 것 같고 트렌즈알프는 재고가 좀 있을 거예요. 트렌즈알프. 물론 얘도 되게 좋은 차고 온로드에서 쫙쫙쫙 나가고 포지션 편하고 또 깍두기 끼면 오프로드도 되게 잘 가는데 못생겼어. 혼다 코리아에서는 뭐 얘로 좀 어드벤처 쪽을 좀 밀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더트앤파크나 뭐 그런 데서 뭐 이벤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가서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트랜스알프라는 모델 자체가 어드벤처 타는 사람들에게 크게 메리트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혼다기 때문에? 못생겨서? 못생긴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잘 가. 나도 이것저것 뭐 하다가 못하다 그때 만나는 트랜스알프가 있는데 정말 잘 가. 정말 잘 가. 근데 그걸 탄 사람도 정말 잘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뭐 스마트 컴퓨터 프로모션 해가지고 CT125랑 몽키125 그다음에 C125 24년식. 와 CT125도 있구나. CT125 이게 대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CT125랑 몽키125 신차 출고가 확 줄어들었고 중고 시세가 훅 떨어졌어. 지난 연말부터. 왜 그래요? 닥스 125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닥스를 사기 위해서 안 사는구나. 안 사거나
닥스가 안 들어왔으니까 몽키나 시티를 많이 좋아했는데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난 몽키가 더 이쁘던데 닥스 못생겼던데 라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게 원인이 이거라고 분석이 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유였던 것이. 그리고 기존에 몽키 타던 사람들, 시티 타던 사람들이 중고로 많이 올렸어요. 그게 이거 빨리 팔고 닥스 살라고 올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100% 뇌피셜이기도 하지만 나름의 통계학이거든.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나는 꽤 나름의 사람들을 많이 추론이야. 만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여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약간 집계해 보면은 그런 느낌인 거죠. 편집장님도 닥스 기다리세요? 기대하고 있으세요? 그거를 내가 나도 살려고 이렇게 돈 만들어 놓으려고 뭐 빨리 팔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혼다 코리아에서는 분명히 작년에 10월달에 안 들어오니까 그 돈 준비해 놓지 마세요라고 그랬거든 이렇게. 근데 올해는 점점점. 그러니까 10월이 우리 상주 갔을 때 들은 거 아닌가? 아니, 그걸 말하면 곤란해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아무튼 들어온다고 확정하진 않았어 혼다에서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도신문과 네. 뇌피셜로 네. 이렇게 추론해 본 결과 우리가 또 짬밥이 있는데 이제 조만간 지금 들어올 그리고 것 같다. 오토바이 씬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브랜드는 혼다 아닌가요? 혼다지 혼다. 혼다. 그러니까 뭘 갖다 팔아도 팔리는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아까 뭐 PCX 같은 거 얘기했을 때 했던 그 신뢰성과 선택인 거지. 내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이 아낀 돈을 어디다 쓸까? 그렇지. 안 타고는 못 살겠어. 안 바꾸고는 못 살겠어. 그래서 혼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걸 보니까 없는 기종도 있고 그냥 일부 기종들 같아. 이건 남은 재고 몇 대 안 되는 것들 치는 느낌이지. 아 그래요? 안 팔려서 막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저도 보면서 저게 이것도 있다고 싶은 것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뭐 골드윙, 레블 1100, 레블 500 그리고 이 레블이랑 레블 시리즈는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데 일이죠. 이 재고가 있다는 거는 그거보다도 더 갖고 왔다는 거겠지. 더 갖고 왔는데 지난 가을 겨울부터 해가지고 계속 경기 안 좋다 어쩐다 하면서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향으로 되게 위축돼 버려가지고 매달 뭐 30대씩 나가던 게 이번 달 10대밖에 안 나갔네? 그래서 한 20대 정도 재고가 남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연말에 마지막 배가 들어왔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CB300R, CL500과 트렌즈알프, 호넷 그리고 뭐 요런 모델들이 이 프로모션 중인데 얘네는 혼다 중에서도 약간 비인기 기종이었기 때문에 물론 신형이었지만 좀 그렇고 골드윙은 1년에 거의 판매 대수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몇 대 남은 것 같아. 이거는 그렇다. 자, 편집장님 이 중에 그러면 한 대만 골라와 주세요. 어떤 걸 추천하세요? 레블 500. 500. 이게 많이 팔리기도 했고 예. 제가 자꾸 레블 500 그게 마음에 드는 게 그냥 하나 있으면 정말 마음 편하게 아무 때나 믿고 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누가 뭐 오토바이 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말은 하진 않지만 누구 친한 동생인데 뭐 친한 애인데 뭐 갑자기 뭐가 돼가지고 오토바이가 없어서 되게 불편해. 야 그럼 내 거 좀 타. 보험만 하루 이렇게 하고 야 이거 자빠지고 사고 나면 보험 하루 가입했으면 됐고 자빠지면 야 이거 다 고치는데 10만 원도 안 들 걸 괜찮아.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 다치지만 말으렴. 그러니까 그런 모델.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친조카가 와가지고 삼촌 나 오토바이 면허 따고 싶어요. 그래? 이걸로 연습해라. 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정도로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타기 싫으냐? 그것도 아니지. 출퇴근도 하고 장거리도 한번 가고 대형도로 쓸 수 있는 모델이 그래서 레벨 500. 근데 레벨 1100 같은 경우에는 그 오버리터급 바이크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이미 큰 게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레벨 1100도 물론 바이크가 내가 한 대만 있어야 된다라는 분들이라면은 레벨 1100, DCT 추천. 뭐 MT여도 상관이 없고 근데 좀 내가 바이크를 좀 탔다. 내가 한 뭐 10년 이상 탔다. 근데 좀 편하게 타고 싶고 하나 그냥 좋은 거 하나 쟁여두고 막 타는 거 하나 있고 좋은 거 하나 쟁여두고 싶다. 그러면 골드윙. 골드윙이 뭐 일본 모터사이클 투어 3월에 있는 그거 뭐 데려가 주거나 아니면 투어 지원금 500만 원 정도. 야 500만 원이면 크다. 이게 뭐 한 3천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할인해 준다는 거는 안 남길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가서 정말 타세요. 그냥 타세요. 골드윙 마지막 이거 유로 5 모델 끝물이니까
그냥 이거 팔아가지고 남겨봤자 우리 뭐 갑자기 생활이 확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세요. 이거 타고 일본도 가시고 전국 많이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노세요. 약간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혼다는 월 초마다 물론 모든 브랜드가 그렇지만 월 초 또는 월 말에 이제 다음 달 프로모션, 그렇죠. 내지는 이번 달 프로모션을 이렇게 팝업으로 올리잖아요. 올리죠. 그리고 혼다는 끊임없이 이게 그리고 기종도 바뀌고 뭐 이번 달에는 이게 빠지고 저게 들어가고 뭐 프로모션 폭도 막 그 조정이 되는데 지금 이것들은 정말 요 앞자리 자체도 그렇고 100만 원, 막 150만 원 이런 건 못 봤었던. 그리고 레블도 뭐 투어 지원금 80만 원 할인해 준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 딜러 같은데 아무리 떼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인받고 어쩌고 해도 혼다는 할인이 원래 안 되잖아요. 혼다에서 할인을 받고 샀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약간 편법이에요. 옵션 값 옵션을 이만큼 붙였는데 옵션 값에서 빼준다든지 그런 거지 정상 소비자가에서 얼마를 빼줬다 그러면 신고하세요 저한테. 혼다 코리아한테 신고해가지고 딜러 추적해가지고 그 딜러 괴롭혀야지. 신고해 주세요. 아무튼 뭐 그리고 프로모션이 계속 바뀐다는 거는 이달에 많이 팔아야 될 거, 많이 들어올 거 뭐 이런 걸 예측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지. 맞아. 그거 안 바뀌는데도 덜어 있거든요. 네. 또는 늦게 올라오거나 뭐 1월 7일에 막 올라오고 막 이러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 잘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지금 빨리 회전을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프로모션을 하는 거지. 아 재고 이만큼 남았는데 어떡하지? 아니, 싸면 팔려. 안 팔리니까 할인해야지. 개념이 좀 아닌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다도 있고 이거 인디언. 아무튼 레벨 500 주저없이 추천해 주셨어요. 레벨 500. 인디언. 인디언을 싹 봤는데 스카우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25년식이 뭐 36개월 무이자, 뭐 부품 지원 300만 원, 뭐 치프 시리즈도 뭐 있고 그리고 내가 봤던 게 23년식 치프 모델들은 23년식 뭐 다크호스 스포츠 치프 뭐 이런 모델들이 700만 원 지원, 차량 할인 지원 500만 원 플러스 부품 지원 200만 원 하든지 아니면 48개월 무이자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치프 바버 다크호스 뭐 이런 모델들은 900만 원 할인 받든지 48개월 무이자 하든지. 와. 진짜 큰 거 한 장 빼주네 여긴 진짜.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이렇게 할인하는 게 뭐 3 시리즈 막 이런 밀어낼 때 막 하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브랜드인데 이야. 비싼 브랜드인데 이 정도 빼준다는 거는 100만 원 뛰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면 그렇지 그만큼 비쌌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곡하게 말하면은 뭐 그냥 프로모션이 좋은 거고 그냥 직발 말하면 거품이 그만큼 그냥 제일 오래된 아메리칸 크루저 브랜드고 그리고 비싼 모델이에요. 예전부터 비쌌고 그리고 그 할리 데이비슨이 확 크게 됐던 게 1940년대 초반에 미 군납에 성공을 해서 할리가 확 컸는데 그때 군납에 실패한 브랜드가 인디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 쇠락을 했거든. 왜냐하면 너무 비쌌어. 성능은 더 좋은데 너무 비싸. 그리고 생산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탈락. 해가지고 그때부터 인디언은 쇠락을 그 왔다 갔다 그 굴곡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 비싼 마이크였고 비싼 브랜드였어. 그래서 그리고 지금 봐도 그 만듦새 보면 저는 꽤- 도장이나 이런 네. 거 보면 야, 이 정도면 할리보다 좋은 것도 있는데 싶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스카우트 시리즈 같은 것들이 약간 신형 모델들인데 약간 시대에 안 맞는다고 봐요. 신형인데. 클래식하고 좀 더 예쁘고 편안한 주행을 가진 조금 낮은 배기량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얘는 너무 잘 나가고 빨라. 날렵하고 크루저 타입인데 너무 쏘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지. 이게 할리 데이비슨도 그 순행 에볼루션 네. 그 엔진 그 펜아메리카나 뭐 스포스터 신형 S 그런 모델을 만들 때 정말 잘 나가고 빠르잖아요. 크루저가 느려서 네. 느리고 뭐 배기량은 큰데 최고 출력은 딸리고 그래서 안 팔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순행 엔진 달아가지고 낮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 거 겁내 빨라. 그러니까 우리 거 많이 살 거야. 젊은 사람들은 쏘는 거 좋아하니까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착각한 거지. 근데 인디언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해외 시장에서 순행 예. 스포스터 S가 많이 팔렸나? 안 팔렸어. 그래요? 스카우터 시리즈 많이 팔렸나? 안 팔렸어. 아, 글로벌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클래식 레트로 뭐 네. 신형 크루저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속도가 주가 아니거든. 첫째가 아니지. 예쁜 거거든. 어. 다루기 쉬운 거. 감성. 본네빌 트라이언프가 왜 급성장을 하고 40% 이상 회사가 성장을 했냐. 모토2의 엔진 서플라이로 공급한다. 뭐도 있다 뭐도 하지만 본네빌 T100 시리즈가 제일 많이 팔리는데 이게 뭐 출력이 좋은 바이크냐고. 예쁘고 타기 쉽고 초보자들을 보고 그렇게 타라고 그러는데 아니 좀만 뛰면 확 나가는 이런 위험한 걸 초보자 보고 타라고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가 미국에도 물론 많은 천재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만 인디안 모터사이클의 제품 개발과 뭐 그런 리서치 뭐 사람들의 수요 파악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야. 할리 데이비슨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오토바이 리뷰할 적에 이거 왜 이럴까? 기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해 못하지만 그럼에도 뭐 BMW 박사님들이 잘 만드셨겠지. 그렇죠. 이런 멘트들을 할 하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인디안이나 할리는 지금 그 엔진적인 거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고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분석을 잘못한 거겠지. 네. 할리가 느리고 고루하고 꼰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인디언도 마찬가지고 이 스타일에서 좀 더 줄여가지고 성능 엔진 쥐어짜서 겁나 쏘는 바이크를 만들자.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웬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밌게 타는 사람들도 있고 내 주변에도 스카우터 이거 사가지고 되게 신나게 타는 애들이 있는데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가 모토라드 때 여쭤볼 질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바로 나오는 그래, R18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냐? 자, 스카우터가 많이 팔렸을까? 스포스터 S가 많이 팔렸을까? R18이 많이 팔렸을까? R18은 잘못 짚은 거 맞아.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팔렸던 이유는 속도에 집착하고 우리가 고성능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배기량 크고 둥둥둥둥 거리는 거예요. 배거도 있고 뭐 컨테이너도 있고 크고 뭐 비싼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성능이나 그런 거에 대한 신뢰지. 할리 데이비슨 메커니즘을 더 신뢰하겠어요? 인디안의 메커니즘을 더 신뢰하겠어? BMW의 메커니즘을 신뢰하겠어? 이게 최첨단 전자 장비가 엉창 들어간 게 아니라 공랭 엔진인데 네. 뭐가 더 신뢰성이 있고 사람들이 믿고 갈까? 그리고 좀 더 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 순행 엔진을 가진 스포스터 S가 감성적이라고 생각을 할까? R18이 감성적이라고 생각을 할까? 여기선 그리고 진짜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브랜드빨과 디자인도 컸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R18 디자인은 이쁘지 않아요? 디자인도 괜찮고 크고 뭐 있어빌리티는 짱이잖아. 우리가 많이 타고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뭐 기아 체인지 패드이 너무 가까워지고 불편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냥 우와 그냥 이 겉모습이나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우와 이게 나오잖아. 우와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BMW 넘어가면서 BMW도 프로모션을 굉장히 잠깐 그 전에 오래 많이 인디안은 했지. 추천하는 기종은 그럼 있으세요? 인디언은 추천하는 기종은 기왕 할 거 제일 큰 거 챌린저. 투어링 가방 잘 주고 진짜 챌린저 얼마야? 800만 원이야. 800만 원 할인. 뭐 이게 신차 가격은 지금 저기 모르겠는데. 아는 지금 저희가 이걸 소개를 하면서도 죄송한 얘기지만 기존 차주분들은 이거보다 제값 주고 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아니 물론 이걸 그냥 그만큼 즐겁게 일찍 받아서 탔잖아요. 그리고 설득할 수도 있지만 씁쓸하긴 할 것 같아. 원래 선각자들은 약간 시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도 그 지금 이렇게 되게 만들 때에 대해서는 약간 초석이었다. 네. 머릿돌이었다. 네네. 우리는 대한민국 모터사이클 시장의 안정화에 초기 안정화에 기여했다라고 위안 삼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참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니에요. 안전하게 즐겁게 타셨으니까. 모토라드도 괜찮은가요? BMW도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죠. BMW도 근데 항상 월말 보면 꾸준히 올리잖아요. 꾸준히 연말에 딱 그래서 다음 달에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 올리는데 쭉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R18
컨티넨탈이나 뭐 100원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지원이 23년식, 24년식. 여기 있네. 1,000만 원. 1,000만 원. 딱 보이네요. 100원은 나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원을 별로 안 좋아해. 또 젊은이들만 좋아하는데 젊은이들이 꽤 좋아하긴 하는데 레트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은 돈이 없어. 이거 살 만큼 3, 4천만 원짜리 못 사. 그리고 트랜스컨티넨탈은 너무 크고 거해. 너무 비싸. 그리고 그렇게 아까 그 챌린저나 뭐 로글이나 이런 것처럼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예쁘죠. 대가리가 네. 그리고 두뇌 실제로 타보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근데 보면 G310R 같은 경우에는 뭐 120만 원 할인과 뭐 등록 비용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이거 전기종 아니에요? 거의 전기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없는 게 없는 것 같은데. C204도 있어. G410R, GS, C204, C400 GT, X, F900R, XR, S1000R, 다 있네. S1000XR, S1000RR, K1200 GT, F900 GS는 없네. 그리고 R1200 RS, R1250 GS 어드벤처도 등록 비용과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지원하고. 120 GS는 아직도 있구나. 그리고 R9T도 꽤 있고, 근데 R12 같은 애들은 없네. 자, 그리고 여기 싹 보면 24년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약간 조금 애매한 게 해석이 이게 뭐야? 23년식 따로. 23년식이 이렇게 할인을 하고 24년식, 25년식은 또 할인 폭이 좀 달라. 그러네요. 23년식, 24년식 G310R은 200만 원 지원이 더 지원폭이 크네. 그리고 R9T는 AT는 비슷하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할인되고, 그리고 F900GS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24년식부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2025년식 R1100GS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우 시트만 주네요. 로우 시트를 주는 거지. 이게 라이드 하이 시스템이 안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다. 그래서 로우 시트 정도까지만 제공을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근데 사실 BMW가 GS 같은 모델들, RT나 이런 애들은 밥통이 그냥 원래 달려 나오는 거기도 있었는데, GS를 딜러에서 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종 밥통 세트. 탑 케이스, 패니어 케이스가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거 정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게 거의 상식이 돼버렸지. 원래는 아닌데, 그렇죠. 그 딜러들이나 그런 영업사원들이 자기 마진이나 그런 거를 빼고 달아주는 거예요. 350만 원어치. 소비자 가격으로 3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달아주는 건데, 이제는 그거 안 받고는 안 사는 분위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BMW도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해. 근데 말도 안 되는 세일이라기보다도 늘 통상 요 정도는 했었어요. 그게 그러면 애초에 비쌌는데 좀 할인을 해주는 거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막 파격가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R18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격가 느낌이 좀 있어요. 있는데 K1600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해도 어느 정도 마진 남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네. 얘는 300밖에 안 했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요런 할인폭을 보니까 인디언이나 KTM 뭐 이런 브랜드에 비해서는 그냥 통상 하는 할인 정도? 절대적인 금액이 체감하기가 얘네 이 인디언이나 KTM만큼 오진 않네요. 와, 엄청 많이 해준다라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심지어 그리고 R18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짜 1,000만 원 할인, 그냥 할인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는 공식적인 할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딜러나 그런 판매점에서의 던지기였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BMW는 자동차 쪽에서는 특히나 이런 딜러별 할인도 다르고 영업사원 또 할인도 다르고. 근데 모토라드도 그런 게 좀 있나요? 정확히 그게 있다라고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딜러에 따라서, 영업사원에 따라서 조금씩의 다름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에 준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차피 이 딜러나 이 영업사원의 마진을 내가 대신 먹은 거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이 사람도 직업인데. 나만 할인받아서 사면, 기왕 사는 거 깎아서 사면 되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마진 남기지 말고 쟤한테 마진 남겨서 팔어. 이건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지. 근데 나라면 그럴 것 같아. 정말 내 마진까지 다 주고 판 사람과 나도 마진을 먹고 판 사람과 다음에 뭘 할 때, 다음에 뭐 행사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 이 사람을 부를까, 이 사람을 부를까, 이 사람을 좋아할까, 이 사람을 좋아할까. 맞아. 사람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딜러들, 영업사원들 조져서 싸게 할인받아서 샀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싸고 싶은 마음이야,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100번 이해하지만 그게 그럼에도. 과연 이렇게 나중에 넓게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아닌 것 같아. 편장님 그러면 BM 모토라드에서 추천하시는 근데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내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이크가 있기 때문에 F900GS 키가 175가 넘으신다. 어드벤처 타고 싶다. 추천. 순정 상태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되게 단연간 신뢰할 수 있는 엔진과 시스템 그리고 BMW가 거의 2008년부터 F500GS로 빡세게 타는 거를 자체적으로도 시전했고 전 세계 여러 라이더들이 계속 하고 있고 검증도 많이 됐고 그리고 순정 타이어로도 꽤 높은 퍼포먼스를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추천. 궁금한 게 GS 트로피를 그 900 말고 800GS인가 850GS로 한번 했었죠. 한 번 했었지. 그랬다가 왜 바로 그냥 바꾼 거예요? 다시? 850GS가 신 풀체인지로 나왔기 때문에 800에서 850으로 풀체인지에서 나와서 이거 약간 한번 좀 이슈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해보니까 아니네. 그냥 우리는 1200으로 가자라고 해서 바꾼 게 아닐까. 근데 원래 제일 처음에 GS 트로피 베타 버전이었던 2008 튀니지 GS 트로피는 F800GS로 했어요. 왜냐면 그때 F800GS가 출시가 됐었거든. 그것도 그런 이유구나. 네. 그리고 2010년에는 또 800GS로 했어요. 왜냐면 그때 모델 체인지가 됐었거든. 그래서 지금 1300GS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때문에 좀 인기가 없는 거지 성능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볼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좀 더 높은 배기량, 좀 더 높은 출력, 그리고 더 많은 전자장비를 원했었으니까 다 그거를 응축시켜서 이빠이 넣어줬더니 또 시대가 또 조금 변했지. 약간의 투머치다. 그래서 아마 1300GS가 이제 어드벤처가 나와서 노말보다는 어드벤처는 계속 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마이너 체인지가 좀 빨리 올 것 같아. 1300GS에. 이게 전 세계적인 약간 흐름 같은 거. 얼굴을 좀 바꾸려나 보다. 얼굴을 바꾸든지, 근데 얼굴은 그대로 하더라도 주변을 좀 바꿔서 이미지를 좀 바꿔주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한국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다 봤을 때 지금까지 새로운 GS가 출시하자마자 그 판매고나 그런 것들이 탑을 찍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1300GS가 지금 보면 실패란 말이죠. 탑을 못 쳤어요? 냉정히 얘기해서. 1250GS 어드벤처가 여전히 인기가 더 좋고 우리나라도 근데 물론 물량 도입 대수의 이슈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87대 작년에 등록이 됐다는 거는 너무 조금 들어온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았죠. 근데 이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북미에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해요. GS라는 바이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크고 묵직하고 약간 쇳덩어리 같고 기계 같고 듬직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거는 너무 날렵하고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이 디자인이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2, 3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전국에는 뭐 나중에 1, 2년 뭐 올해 지나고 나면은 1300GS의 판매고도 많이 쭉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은 연초고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는 1300GS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근데 프로모션 같은 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G310이나 그런 900이나 그 F900 XR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모델이거든. 맞아. 근데 BMW가 원래는 투어링 위주의 장거리 위주 뭐 그런 약간 어른 꼰대들 바이크 느낌이었는데 최근 10년간 너무 풀라인업으로 가서 너무 다양해졌어. 오히려 나는 이것도 조금 별로라고 봐요. BMW 자동차도 그렇고 그렇게 한 번에 뭔가 좀 벌려보자. 그럼 라인을 막 확장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쪼이고.
차도 1시리즈, 2시리즈, 3시리즈, 4시리즈, 5시리즈, 6시리즈, 7, 8, 9, 다 있잖아. 숫자 비는 게 없고 그 안에서도 또 바리에이션이 또 나와가지고선 무슨 뭐 카브리올레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1357 그러던 시절이 오히려 더 그립다. 그 BMW도 엔진 라인업이 G는 단기통, F는 병렬 2기통, 뭐 K는 그렇지. 1라인 6기통, 그리고 S는 1라인 4기통, R은 병렬 2기통, 뭐 막 그렇게 쭉 있는데 많은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지치기가 많은 거지. 물론 이게 회사가 이게 크고 뭐 하려면 여러 가지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M 붙이는 게 나는 M1000 너무 약간 유치한 것 같아. BMW의 이미지를 너무 거저먹으려는 것 같고 약간 모토라드라는 것의 헤리티지 같은 것들을 물론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고 더 크고 더 많이 알려졌어. 그건 인정. 근데 거긴 너무 편승해서 업혀가려고 하는 느낌인 거지. 그리고 색깔들 뭐 여러 가지 알록달록하게 넣고 하는 것들이 BMW가 가지고 있는 뭐 좀 더 뭐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컬러를 썼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BMW가 100년 이상 이어오던 헤리티지를 훼손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약간 프로덕트를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 R18, R90, R12 그리고 이제 곧 출시할 R12S라든지 뭐 북미 사양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이제 R20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요런한 컬러를 대입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모델들은 얘는 이렇고 저렇고 근데 이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가 너무 젊고 젊어졌다는 표현은 되게 좋은 표현인데 너무 애 같아지는 거지. 그렇지. 나오는 게 보면 그리고 약간 옛날에 그 벤츠가 S클래스 벤츠 브랜드를 좀 젊게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었거든요. 숙제였지. 그러다가 급진적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BMW 모토라드도 요즘 내는 오토바이들은 무조건 젊은이들이 혹하게 만드는 그리고 헤리티지는 좀 뒷전으로 빼도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어떤 회사든지 헤드가 바뀌거나 그러면 큰 틀이 바뀌는 거니까 그게 과연 이게 긍정적인지 이게 부정적일지는 근데 지금 2025년 1월 달에 만약에 결산을 해본다고 치면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봐. 물론 판매 대수, 영업이익 같은 건 더 늘어났을 수는 있지만 이게 앞으로의 20년, 앞으로의 20년을 도와줄지는 오히려 차라리 1990년대에 확립해 놓은 그 유산으로 21세기 초까지를 풍족하게 보냈다면 2020년대에 들어서 했던 결정이 2030년에도 풍족하게 해줄 것인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이다. 두카티는 어떤가요? 두카티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디 뭐 공개 인터넷은 없더라고. 근데 뭐 그래요. 딜러나 이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이게 알아낸 게 있는데 뭐 일단 두카티는 2025년부터 할인 및 프로모션을 억제하겠다라는 기조가 있어요. 이게 웬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지금 10년 동안 그러니까 모토로사라는 회사가 생긴 이후로 이 모토로사는 기흥 인터내셔널 할리 데이비슨을 하고 있는 기흥 모터의 자회사. 기흥 인터 모토로사 그리고 모토로사 밑에는 빈티지 모터사이클 코리아라고 또 있어요. 여기는 로얄 엔필드라고 있죠. 이 기흥 인터내셔널 옆에는 뭐 알파인 스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막 있는데 이 모토로사가 생긴 지 10년이 이제 딱 넘었죠. 작년에 10년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프로모션을 안 한 적이 없고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그게 디폴트였죠. 거의 상식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막 500만 원 스크램블러 그 1세대는 그렇게 할인해가지고 날려가지고서는. 그렇지. 근데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프로모션을 해봤더니 이제 알았다. 근데 예전에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했었거든. 물론 그렇게 영상 같은 걸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프로모션을 많이 하면 안 돼. 특히 두카티 같은 브랜드 프리미엄을 지향하면서 우리는 좀 더 비싸고 뭐 좀 더 고급지고 좀 더 이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더 멋진 브랜드야 라고 외치고 싶으면 프로모션을 하지 말아야지. 왜 싸게 팔어? 왜 할인 판매? 노세일 브랜드들 있잖아요. 안 팔려도 좀 더 버티고 유지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지. 프리미엄이긴 하지만 우린 많이 팔 거야. 많이 파는 프리미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에르메스가 왜 에르메스예요? 그냥 누구나 가서 살 수 있으면 에르메스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완전 하이엔드 브랜드랑 비교하는 게 아주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가격 한번 무너진 건 못 잡잖아요. 못 잡지. 돌려잡는 게 불가능이잖아요. 진짜 1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모터사이클에서 정말 프리미엄, 완전히 최상 하이엔드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영국의 브로프 슈페리어라든지 네. 뭐 이름만 있는 뭐 이제 완전히 허구니까 못 사니까 이건 이름만 있어서 못 사서 노튼이라든지 지금 노튼 말고요. 옛날 노튼. 뭐 그렇게 있고 따지면 MV 아구스타가 살 수 있는 프리미엄. 1년에 100km 타는 바이크. 애지중지하면서 그런 바이크. 그리고 두카티가 다음에 1년에 사서 1000km만 아껴 타는 바이크. 아무나 못 타는 바이크. 돈이 있어도 다루기 힘들어서 아무나 못 타는 바이크. 그런 이미지였는데 2014년, 13년 이후로 갑자기 스크램블러 같은 거 만들면서 대중하고 50만 대 이상을 찍어내기 위해서 우리 많이 성장할 거야 하면서 어떻게든 많이 찍으려고 너무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과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가끔 뭐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이런 거 정말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초 레어템 비싼 거야 라고도 하지만 자, 우린 이것도 파는데 우린 두카티니까 엔트리 모델이라도 기본 시작이 1,700만 원이야. 근데 500만 원 할인해 줄게. 살래?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프리미엄을 내려놓은 거죠. 스스로 버린 거지. 네, 네. 뭐 바랬던 걸 수도 있고 판매 대수가 중요했으면 그런 걸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랬으면 계속 프로모션을 계속 하든가. 근데 지금 이미 프로모션을 안 하면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지 않으면 선택을 못 받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선수금 같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거의 2천만 원짜리인데 한 달에 2, 30만 원 내면 되네? 근데 뭐 60개월? 5년이네? 뭐 그동안 이거 타겠지 뭐. 그래서 해봤잖아 내가. 해봤는데 얼마 전에 끝났는데 너무 짜증나고 5년은 너무 길어요. 2년 갖고 있다가 팔았어. 얘한테. 저한테 가서 지금 너무 감사하게. 자, 그런데 지금까지 프로모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안 하면 안 팔린다. 프로모션을 많이 했더니 마진이 적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다. 이러면 되게 힘들다. 할인을 하지 말아야겠다. 자, 우리 이제 이런 너무 무리한 프로모션을 하지 말자. 해도 조금 줄이자. 할인 조금만 해주고 네. 할부도 조금만 이렇게 이자를 대납해 주는 거니까 이게 사실 무이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두카티의 60개월은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를 맞아. 딜러가 반 대주고 본사가 반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딜러는 무이자로 팔잖아요. 2점 몇 프로 남아. 그래요. 두카티 딜러는 못 먹고 살아.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프로모션하고 뭐하고 뭐고 이게 본사가 마진을 줄여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딜러 마진에서도 빠지는 거야 이자를. 이자 대납이야. 빛 좋은 개설구네. 그렇지.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도 보니까 두카티 부산점 모집. 뭐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는데 파트너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딜러 모집이라고 안 하고 왜 파트너라고 했을까? 이게 그냥 딜러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는 그런 관계다. 우리는 이제 친구, 프렌드십, 뭐 패밀리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부산의 딜러가 최근 10년간 3번이니까 4번 바뀌었어요. 와, 그러네. 못 버텨. 버틸 수가 없어. 왜 못 버티냐면 아무리 팔아도 그 마진으로는 매장 운영비도 안 나오고 직원 월급도 못 줄. 그래서 결국 내 돈을 꼬라 박아야 돼. 근데 또 인기 있는 모델 뭐 팔리는 것들 뭐 물량 제대로 공급되냐? 인기 있는 모델들 그리고 뭐 어디 신모델들 바닥바닥 들어와? 잘 줘? 직영 매장 위주로 팔고 남는 것들 딜러한테 묻고 안 팔리는 것들 같이 패키지로 이거 받고 싶으면 이거 5대 가져가. 나래도 딜러 안 한다. 그게 무슨 파트너야. 자, 그런데 또 생각은 또 프로모션을 많이 했더니 안 되니까 프로모션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프로모션 폭을 줄였어. 이거는 진짜 와, 이건 정말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진짜. 이거 보여주신 문자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접할 수 없는. 그건 모르겠는데 이건 약간 대회비로 내가 홈페이지는 안 떠 있어서. 입수를 한 건데 데저트 X 같은 경우에는
선납 20%, 60개월 무이자 할부에다가 이제 적립금 200만 원. 여긴 또 적립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뭐 정비를 하거나 어페럴 사거나 할 때 뺏을 수 있는 요거 아니면 선납금 0%의 60개월 유이자 할부 아니면 일시납 14% 할인과 적립금 200만 원. 뭐 아니면 일시납 그러니까 일시불 20% 할인. 일시불로 하면은 20% 할인해 주겠다. 데저트 X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선납 20%를 내면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시납으로 했을 때 14% 할인해 주는 모델들이 스크램블러, 아이콘, 투지, 뭐 나이트 시프트, 뭐 아니면 풀스로틀, 아니면 몬스터 이런 것들은 일시납 했을 때 14% 할인 정도. 그리고 뭐 10% 할인되는 모델들은 몬스터 SP, 하이퍼 모타드 950 SP, 스트리트 파이터 V2, 데트스 X 랠리, 파니갈레 V2, 멀티스트라다 V2S, 디아벨 V4 해서 한 10% 할인되는 게 많고 그냥 자 그러니까 두카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메리트 있는 기종들도 많이 있었고 더 성장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오히려 못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모델이 약간 다 그냥 기존에 있는 모델에 비싼 에디션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아 이게 그 뭘까 너무 비싸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니갈레 V4라든지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좀 팔렸고 근데 문제는 스크램블러 라인이지. 스크램블러가 이제 2세대가 되면서 그냥 스탠다드 네이키드 같이 생기게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이게 이름이 스크램블러 뭐 조금 정말 처음에 한 10년 됐나? 8년 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옛날 그 오리지널 스크램블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스토리들이 되게 잘 매치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끼워 맞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그럴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스크램블러가 이제는 뭐 두카티가 사용하는 그냥 엔트리 라인업의 이름이다라고 뭐 이렇게 우기면 할 말은 없어. 근데 과연 근데 그런 모델들이 또 구매를 할 만큼 메리트가 있느냐. 가격도 1,900만 원 오르고 그렇지. 예전에 나온 지 한 15년, 20년 다 돼가는 데스모 듀에 그 국내 엔진에다가 그거 이제는 뭐 엔진 필링도 애매해지고 아 그게 과연 1,900만 원을 주고 살 가치가 있을까. 아무리 두카티래도 엔트리 모델인데 803cc인데 1,900만 원이야? 그거는 글로벌하게는 어때요? 스크램블러 2G는? 마찬가지지. 아, 그래요? 별로 인기가 없지. 야,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대표적으로 팀키를 하는 브랜드를 생각해보면 네. 작년에는 로얄 엔필드라고 생각해. 350 라인업. 그렇죠. 메테오, 클래식, 뭐 너무 많았지. 메테오 350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거는 입문자들 350cc 정도에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발착지성이 좋은 시트코가 낮은 바이크가 없었지. 그래서 많이 팔렸는데 이제 뭐 클래식도 나오고 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고 뭐 GB350이 출시한대더라 뭐라 그런 소문이 있고 막 하니까 뚝 떨어지고 트라이엄프 400 그렇죠. 시리즈가 또 나와가지고 반짝 초반에 물량 바짝 당겨와서 200대 쫙 뿌려가지고 약간 팀킬도 있었고 외부적인 영향도 있었고. 근데 팀킬이 그 로얄 엔필드가 한국 론칭할 때 뭐 온라인으로 하든 할 때마다 기자들이 물어봤던 게 야 니들 이거 너무 자승자박하는 거 아니냐, 이거 출시하면은 저거의 판매가 빠지지 않냐. 그러면 항상 했던 대답은 그거였잖아요. 아니 우리 성격을 달리했고 색깔을 달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있는 시장이다. 기존 시장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게 분명히 더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안 되는 거지. 그게 분석이 다른 거지. 그게 가능한 나라들은 저변이 넓은 나라. 인간의 다양한 선택의 취향을 존중하는 건데 이게 일단 1,000명이 있는 데서 10가지 버전이 있으면 골고루 골라가겠지만 100명이 있는데 10가지 버전이 있으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인간의 취향이라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같은 배기량의 약간 미묘한 차이 뭐 클래식이니 크루저니 뭐 네이키드니 커스텀이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변이 많은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적절히 해야 된다. 올해는
로얄필드의 바이크들이 조금 더 잘 팔리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엊그제부터 히말라야 450의 가격이 공개가 되었고 얼마예요? 제일 싼 모델이 690만 원인가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411 시절에는 그때 거의 700만 원에 육박하는 뭐 칼라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가격이 750만 원, 800만 원 정도까지 될 줄 알았는데 네. 낮아져가지고 600만 원. 게릴라 450은 609만 원, 뭐 599만 원, 그리고 뭐 609만 원 그 정도로 하고 게릴라는 그리고 히말라야는 699만 원. 이거 아직 홈페이지는 안 나온 거구나.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전 예약을 이제 곧 할 예정이고 하나 벌써? 1월 13일부터니까 하고 있네요. 1월 13일부터 사전 예약 받고 있고 699만 원. 히말라얀 450이 699 그리고 게릴라 450이 609. 이거는 굉장히 가격 책정을 잘했다고 생각해. 편집님 가서 이거 타고 아주 만족하셨어요. 너무 만족했어요. 히말라얀 450을 히말라야 411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 신차 샀던 사람인데 그때 샀던 이유는 야 500만 원도 안 하는데 그냥 산에 가서 막 괴롭히다가 뻗으면 산에 버리고 와야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샀는데 너무 1년 반, 2년 동안 재밌게 탔고 잘 탔지. 그러다가 이제 히말라얀 450을 히말라야에서 탔는데 너무 만족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온로드 버전 앞뒤 17인치인 게릴라 450을 탔는데 나는 이게 히말라야보다 훨씬 낫더라. 그래요? 난 너무 재밌어. 게릴라가? 게릴라가. 이게 앞뒤 17인치여가지고 얘는 온로드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 히말라야 450이 물론 오프로드 때문에 21인치 앞바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더 높은 느낌이 있는데 게릴라가 워낙 다루기가 쉽다 보니까 이 엔진도 그렇고 출력도 충분하고 무게도 가볍고 하다 보니까 450의 17인치에다가 깍두기 껴도 훨씬 잘 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에 이제 원래는 작년 초부터 판매를 시작했어야 맞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러면 유로5 플러스를 빨리 해결을 못 해가지고 1년 늦어진 거지. 이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지. 근데 얘는 어떨까요? 그만큼 그 1년 이상 늦어진 만큼 그동안 기다렸던 소비자들이 이미 다른 데로 빠져나간 소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지. 많겠지. 그 사이에 작년에 GB350C라든지 트라이엄프 400이라든지 그쪽으로 가거나 뭐 넓게 보자면 혼다 CRF 300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보그 랠리 뭐 이런 거 뭐 그런 중국 브랜드 이런 걸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6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라는 게 큰데. 그치. 트라이엄프 400이 700만 원 언더였잖아요. 700만 원 전후 아니었나? 맞아요. 그래서 오 이게 싸다 잘 팔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트라이엄프는 영국이고 엔필드는 인도잖아요. 자 어차피 트라이엄프 400은 TVS에서 만듭니다. 인도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인도 시장용이고 인도 시장이 크니까 인도에서 팔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도 브랜드가 트라이엄프는 영국이고 엔필드도 영국이었어요. 1970년대까지. 와 근데 609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조금 잘 팔릴 것 같고 그리고 야마하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하게 뭐가 없는데 그 XSR 900 GP 모델이 뭐 아직 인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게 예뻐서 출시가 되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이서 9 GT 플러스 뭐 그거 작년에 유일한 신모델 그것도 올해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MX나 R3 그리고 야마하 R9이 이제 언베일링 같은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 R7은 병렬 2기통 CP2 엔진이었고 R9은 MT09에 썼던 890cc CP3 인라인 3기통 엔진이라서 완전 다르다. 그러면 2기통 7, 3기통 9, 4기통 R1 이렇게 라인업을 완성 카테고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되게 나는 높게 보고 싶은 모델인데 근데 또 그렇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유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할까는 조금 그러니까요.
레플리카도 너무 쪼그라들어서 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꽤 높은 출력을 즐길 수 있어서 네. R7보다는 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건 아직 좀 까봐야 알겠는데 난 아직 좀 정확한 예측이 조금 어렵네. 근데 그냥 여러모로 봤을 때 R9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좀 가치 있는 모델일 것 같아. 젊은 친구들의 드림카가 되지 않을까요? 얘랑 600알라리랑 CBR 600알라리랑 뭔가 좀 그런 것들. 그리고 4기통이 거의 뭐 그 무슨 유니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4기통 1000cc 레플리카는 유니콘인데 그런 거보다는 신형이고 현실성 있는 그런 바이크로 조금 인기가 있지 디자인은 않을까. 어떠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디자인은 이 뭐 앞에 이 카나드 같은 거 이거 예, 약간 그건 좀 약간 넙대대한데. BMW 느낌인데? 예. 약간 그 맥이 예. 맥이나 가물치 느낌. 오호. 근데 뭐든지 약간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는 거고 또 실물로 보면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겠지. 자, 뭐 일단 야마하는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스즈키. 예. 스즈키가 연말에 하반기에 DR4S나 SM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말고 연초에는 지금 이렇다 할 그런 정보는 없어요. 스즈키는. 근데 뭐 버그만 같은 것들 계속 팔 거고 그리고 작년에 조금 출시 시기가 애매해가지고 8S나 8R 같은 것들 네네.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확 뭐 붐이 일어나진 않았어. 근데 그게 2기통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여름 끝나서 네. 약간 시즌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 그런데 차라리 그 S1000 GT나 S1000 GX 이런 모델들은 꽤 수요가 있었고 올해도 그냥 꾸준히 좀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임도 위주로 다니면서 모토 캠핑 많이 다닐 거야 라는 분들은 브이스트롬 800D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선택. 근데 내가 한 190 된다, 몸무게 100kg가 넘는다, 그러면 1050D가 되게 편할 수도 있어. 오히려 BMW R1300GS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을 것 같아. 스즈키에서는 그러면 편집장님 추천하실 수 있는 거는 1000GX인가 S1000GX나 S1000GT? 약간 저런 스타일도 23년 좋지만, 근데 스즈키도 뭐 무이자 할부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 할인도 계속 하고 있네. 그리고 23년식이 1050D는 23년식도 있어가지고 얘가 최대 할인이구나. 458만 원. 458만 원 할인. 아, 탑 케이스 세트랑 순정 옵션도 좀 더 할인해 주겠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800DE 같은 것들 조금 추천하는 편이고 그리고 GX, S1000 GX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름의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 괜찮다. 괜찮은 시대다. 그리고 지금 근데 거의 모든 브랜드가 다 이렇게 할인을 하잖아요. 네. 이게 물론 불경기가 큰 이유긴 하겠지만 단지 그런 불경기 때문에 이렇게 각 브랜드들이 재고가 소진하지 못한 그러니까 유로5인 차들이 많은 거일까요? 그 재고 소진을 많이 못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근본적인 거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수요 예측의 실패. 그리고 정확히 이 바이크가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타겟 확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밀어내는 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상황, 여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재고가 많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 유저들, 우리 그냥 바이크 타시는 라이더분들 지금이 바이크 타기, 바이크 사기, 뭐 타는 건 모르겠어. 사기 가장 좋은 호시절이다 빼긴 라고 맞아요. 생각이 되다 진짜. 보니까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안 팔리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좀 갖고 싶다. 근데 요거 있는데 가격이 좀 높아.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한번 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도 뭐 매물 몇 개 올려놨는데 찔러보거나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바이크, 타고 싶었던 바이크를 지금 구매해 놓고 좀만 참았다가 날 풀리면 많이 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자, 오늘은 이 정도. 즐거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어떻게 원래 더 안 나가고 겨우겨우 마무리한 것 같아. 이것도 백업을 해보시죠.